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천안의 축구종합센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지난 3일절 하루 동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136건의 폭주족들을 적발했습니다. 천안의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일부 시장에서 개선점이 노출됐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천안에서 개최될 충남 도민체전 디데이 100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 지천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3월 10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 회장이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천안 축구종합센터 완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지난 2일 입장면에 위치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누구나 축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축구종합센터 완성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천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2일 정 회장은 박상돈 천안시장, 지역 축구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 일행은 현장 관계자의 안내 속에서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한 시설 곳곳을 살폈습니다. 현재 축구종합센터의 전체적인 공전률은 60%로 오는 6월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조성한 생활체육시설은 이미 지난해 7월 준공 후 시민들의 여가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은 올해 10월, 축구역사박물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은 축구종합센터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다질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성공적 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문 후 정몽규 회장은 K리그2 천안시 TFC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매년 3일절과 같은 국경일이 되면 도로 위에 무법자라고 할 수 있는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충남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 3일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찰은 이날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13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3일절 같은 국경일을 즈음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위법행위 136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천안과 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족들에 대한 단속을 시청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326명의 인력과 95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의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음이나 불법 개조 같은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통고처분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등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공동위험행위와 음주 무면허 운전자, 불법 개조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분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작년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사법 처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폭주족들의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에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성정시장과 같은 세 곳의 상설 전통시장이 존재합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들이 밀집돼 있고 손님들도 붐비는 만큼 화재에 대한 취약점도 늘 존재하는데요. 천안TV가 이들 세 곳을 지켜본 결과 일부 시장은 화재 진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통로 확보에 있어 개선점이 노출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소방 통로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서는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각 시장 상인회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주기는 이제 따로 이제 법적으로는 언제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실시를 해 왔었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 있습니다. 천안TV가 천안 지역 세 곳의 상설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을 취재해 본 결과 이들 세 시장 모두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선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란선 밖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않아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요. 상시 통행할 수 있게끔 고객 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점포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돼 이 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중앙시장의 경우 일부 점포가 이른바 고객선으로 불리는 노란선 밖으로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중앙에 위치한 노점에서도 고객선 너머로 물건들을 진열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우려 섞인 눈으로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종종 가족들과 시장에 가는데 선 밖으로 물건이 진열돼 있으면 손님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의 운행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고객선을 준수하는 점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일부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모든 상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고 북한을 탈출한 이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천안을 찾았습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천안시 협의회 자문위원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 속으로 직접 다가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5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맞이한 천안시 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권 이남의 지역협의회는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태영호 처장은 천안시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과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173명 정도 되는 지역협의회면 좀 중간쯤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런 협의회입니다. 전국적인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시 정기회의만은 제가 꼭 가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결심하고 있었고. 태 처장은 이날 자문위원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국민들 속으로 직접 다가가며 행동하는 자문위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상국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있었던 많은 활동들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도움이 컸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는 6월 천안에서는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천안시가 지난 4일 도민체전 개최 D-Day 100일을 맞아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천안에서 열릴 제77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개막을 100일 앞둔 지난 4일 천안시와 천안시 체육회가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시장과 한남교 체육회장을 비롯해 지역체육 관계자, 읍면동 체육회, 도민체전 준비위원 등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박상돈 시장은 모든 종목들을 천안 지역 내에서 치를 수 있을 만큼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21년 만에 천안에서 충남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것이죠. 우리 시는 현재 31개 종목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관람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장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이미 최근 열렸던 3번의 대회에서 모두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천안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충청남도는 청양군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최근 김태흠 지사가 또다시 지천댐 강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반대 여론이 극심한 청양군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천댐은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충남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고 특히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31년부터는 수유량이 공급량을 초과를 해서 2035년이면 하루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을 합니다.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충남에서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이고 충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 유치와 국가 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천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지사가 주장한 거액의 예산 지원은 그 근거도 없으며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서 댐 완공 후 도지사 자리에 있지도 않을 김 지사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지사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건 포장한 거예요. 허울이죠, 허울. 뭐냐면 이건 댐 건설법에 의해서 이 행정 절차, 법적 절차예요. 20명 내외예요. 환경부 직원, 그죠? 수자원공사 직원, 충청남도 직원, 청양군 직원, 부여군 직원, 전문가 집단 할 거고요. 스몰지역 주민들 대표로 들어가겠죠, 그죠? 스몰지역 주민들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댐 추진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6개 마을인데 그러면 만약에 댐 주변에 또 인접마을들 주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반대 주민들이 반대 대책이나 반대 주민들이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 대책위는 또 충남의 물 부족 문제는 지하 저류댐 등 소규모 물 저장 시설을 지역별로 하고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을 진행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지천댐이 추진돼야 한다는 충남도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선영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를 지낸 유서영 후보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서영 당선인은 지난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8,756명의 선거인단 중 2,74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015표를 획득해 997표의 이창덕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유서영 당선인은 당선 직후 천안TV에 지지를 해주신 만큼 금고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에 있어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2,410건의 보험료를 지급해 16억 원으로 3,143건을 지급한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미 2022년 3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665건,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3년 5억 3,200만 원, 지난해에는 1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고율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와 함께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진행됐던 박상돈 시장의 읍면동 순방 일정이 지난 5일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4일 목천읍을 시작으로 31개 읍명동에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박상돈 시장은 지역의 현안 과제들에 대해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담당 부서장에게 직접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단국대병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당선작은 병원 목표에 부합하는 슬로건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입선 30명을 각각 선정해 다음 달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천안의 축구종합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축구종합센터의 완성은 이번 4선 도전에 있어 정 회장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도 이 시설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는 상당히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파주시는 예정된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난 직후 대한축구협회와의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천안시가 선정이 됐고 천안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적인 장소로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조성한 생활체육시설은 이미 지난해 준공돼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의 전체적인 공정률은 60% 정도로 올해 6월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천안시가 생각했던 축구종합센터는 이전의 파주와는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천안 시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게 축구종합센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축구종합센터가 건립 초기 세웠던 본래의 뜻을 잊지 않도록 천안TV도 지켜볼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